다음으로 올해 암호화폐 ETF는 최소 12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쳤습니다. 이제 2025년은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에 있어 정말 중요한 한 해라고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데요. 노무라의 디지털 자산 자회사인 레이저 디지털에 따르면 SEC의 승인만 받게 된다면 올해 미국에서 12개 정도는 ETF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사는 현재까지 SEC에 12건의 서류가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잠재적인 상품으로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S&P 500 수익률을 비트코인으로 표시한 프로쉐어즈 ETF,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한 ETF, 라이트코인, 리플, 솔라나 기반 상품, 그리고 레이저 디지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안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결합 ETF가 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조금 임명이 되고 게리 겐슬러가 사임함에 따라 암호화폐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형식의 ETF들이 출시됨에 따라 암호화폐 ETF는 더욱더 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되는데요. 이 지점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JP모건 관련된 소식인데요. JP모건은 솔라나와 XRP ETF에 있어서 유동성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P모건 역시도 이 두 ETF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두 ETF가 도입을 하게 된다면 최대 15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출시된 지 1년 내에 달성한 자금 흐름 비율을 환산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ETF는 첫 해에 6%의 시가총액 자금을 유치했다고 하고요. 이더리움 ETF는 6개월 동안 약 3%의 자금 유입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지점들을 각각 살펴보자면 비트코인 ETF는 359억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ETF는 24억 달러의 누적 자금 유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솔라나와 XRP의 ETF는 각각 3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줬습니다. 이 지점이 정말 긍정적인데요. 이러한 JP모건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는 솔라나와 XRP 가격 역시도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이끌어졌습니다. 솔라나의 가격은 이 보고서 발표 이후 24시간 내에 2% 상승하며 185.81달러에 거래됐고요. 거래량은 156.75% 증가했다고 합니다. XRP는 같은 기간에 2% 이상 상승해서 약 2.53달러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또 거래량은 71.65% 급증했는데요. 이러한 가격 상승과 이런 ETF 도입 같은 경우에는 ETF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 코인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에도 엄청나게 훈풍을 불어줄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봤다면 이번에는 한국의 가상자산 ETF 시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상자산 ETF 시장도 조금은 더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한국에서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현물 상장 지수펀드 출시 허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있는 지수를 구축이 신뢰성 있는 지수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는 ETF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ETF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금융상품인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아무래도 투명하고 신뢰성 엄청 중요하겠죠. 2025년 1월 5일 기준으로는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독자적인 지수 개발에 이미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섹터, 전략, 테마 등 4개 카테고리로 구성된 UBCI 618을 지수로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웨이브 브릿지 역시 2022년 한국경제신문과 협력해서 지수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지수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ETF 상품화를 위해서는 미국 비트코인 ETF 출시 논의에서도 SEC 비트코인 시장 감시와 조사 체계 부재를 지적했던 점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위원회의 향후 계획은 1월 중순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이 비트코인 ETF
허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를 ETF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외 암호화폐 현물 ETF 거래도 전면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지점들이 앞으로 좀 규제가 완화가 돼서 현물 ETF 거래가 좀 허용이 될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학개미 가상자산 ETF도 쓸어 담았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학개미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를 의미하는데요. 2023년 12월 서학개미의 순매수 금액 상위 50개 종목 중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상장 지수펀드가 6개에 달하는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50개 종목 중 절반이 ETF 상품이라고 드러났는데요. 이 중에 가상자산 관련 ETF의 순매수액은 4억 7,090만 달러로 전체 순매수액의 11.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ETF의 순매수액이 가장 많은 종목은 이더리움 선물 2배로 12월 한 달간 순매수액은 1억 3,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코인베이스 합성 커버드콜 상품인 이 일드맥스 코인베이스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ETF가 9,080만 달러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